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건설 관련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예로 지체상금이고, 중요한 것은 이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체가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 나는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을 했어 라고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 정도 금액은 반드시 지급하라 라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이고, 이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더욱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금액은 당사자 또는 법원도 쉽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673조에 도급인은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인은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를 완성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합산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했다고 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수급인에게 그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 도급 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수급인한테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뭡니까? 지체상금입니다. 반대로 수급인 역시 도급인이 이유 없이 해제할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이렇게 약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약정한 경우에는 이 약정 금액이 과도하다라고 해서 감액을 요청할 수 없고 법원도 함부로 감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